나라가 떠들썩했던 사실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만큼은. 근데 이 이춘재 범인 처음에는 사실 아니라고 네. 부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상당 부분 그 증거에 대한 네.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DNA라고 하는 것이 나왔구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증거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그 과정에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뭐 라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거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기사를 보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거물을 그냥 뒀나 봐요. 네. 안 없애고 그냥 두나 봐요. 증거물을. 미해결 사건이니까. 아. 네, 너무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잘 증거물 보관하죠. 훼손 안 하고 정말 잘 네. 보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훼손이 안 되는지 난 그것도 그 냉동 궁금해요. 보관하나요? 이제 마른 것은 냉동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예, 마른 옷감이나. 그 요번에 자백하게 된 결정적 단서가 DNA인데 그러면 그 피해자의 피해자 속옷에 속옷에서 나왔죠. 예, 즉- 피부 세포 대부분은 네. DNA가 없는 그냥 각질이고 그 중에 이제 세포가 이제 핵을 가진 세포가 있어야 핵을 가진 세포. 그렇지. 그때 DNA 기술이 있었으면 바로 해결. 아이 그렇겠죠. 아니 근데 화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DNA 그 실험실이 생기게 된 그러니까 거고요. 화성 사건 전후로 나뉜다고 저희가 맞아요. 듣- 예. 맞습니까? 네. 그때는 근데 식별력이 높지 않았어요. 우리 혈액형보다 좀 몇 배 높은 그걸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기술이 그니까요, 좋아지면서 그니까요. 했고 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가 생겼고. 좀 늦게 생긴 거예요. 딴 나라에 비하면. 네. 딴 나라에 비하면.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DNA 분석도 하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증거물 수집이겠어요, 현장에서. 아, 네, 네. 네, 네. 증거물 수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일단 모든 게 입증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막 머리 빠지는 게 수도 그쵸. 없잖아요. 거의 많게 그러면은 빠지는 사람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빠진다고 현장에 하죠. 그거를 다 네. 수집해서 오면 현장에 있는 모든 걸 다 수거하지는 않죠. 그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증거물을 저희가 수집을 하는 거죠. 머리카락 예를 들어 어, 머리카락 예, 같은 예. 거를 현장에 예. 나가서 네. 있는 걸 다 주워오나요? 뭔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은 어디에 있던 머리카락을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수집한 뭐 무슨 머리카락이라든가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주로 현장 주변, 뭐 피해자 주변이라든가 그 살해당한 근처만. 그 근처에 있는 부분들. 그래도 조촐하고 단촐한 숫자는 아닐 거 아이, 그럼요. 아니겠어요? 이게 하루에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DNA 세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어디 데이터로 보긴 했는데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침대에 각질 떨어진 거 생각하시면 되게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것까지 지금 엄청 예를 많죠. 들면 모발 그 저기 모자 있잖아요. 네, 범인이 모자. 이제 범행할 때 쓰고 가다가 도망가다 보면 이제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흘리고 가요. 굉장히 중요한 점. 확실히 옛날에는 그 피부 닿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듬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비듬은 DNA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발 비듬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원래 DNA 채취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뭐 침, 혈흔 이런 데서만 그 채취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맞죠. 옛날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국가수에 제가 있을 때도 뭐 1년 전, 뭐 7개월 전이지만 한 50% 정도는 다 피부 세포, 접촉 증거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만지셨잖아요. 네, 컵을 네. 옛날에는 여기를 타액을 주로 네. 이제 DNA를 네. 했지만 네. 지금은 여기 지문을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지문을 한다고 또 네. 다 맞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남아 있는 세포, 네. 그게 그 세포가 의뢰가 와요. 됐지. 네. 이런 저희 거에 그렇게 세포가 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는 휴대폰 얘기잖아요. 쓰시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제 안경에 뭐 여기 피부 닿는 거, 네. 아, 선생님 근데 네, 그게 그런 세포가 어디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눈에 안 눈에 보이죠. 안 보이지. 아, 안 보여요? 눈에 뭐안 보이죠. 정말 미세한 증거물들이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대변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나요? 아. 대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2009년인가. 혈흔이 낭자한 이게 모녀가 이제 집안하고 마당에서 그 사건은 제가 갔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거기 마지막에 맞아요. 혈흔을 처음에는 다 혈흔 가지고 이제 증거물이 의뢰됐다가 거기 이제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끝에 대변이 하나가 있었어요. 과수원인데 그거를 이제 잘 채취해서 이제
화수요원이 네. 예,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박스. 박스에 잘 얼려가지고 네. 서울로 들고 왔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들고 온 줄 알았어요. 선물로 고생하십니다. 정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과학 수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게 그 화성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연구원들이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구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신 한 분이 지금 전화 소리 들으셨죠? 전화 주셔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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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많이 계시네요. 네, 여기 다 낯이 익지 않으세요? 아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 저 권일영 내 친구들 왜 거기 가요? 저기 저보다 바쁘신데. 누구예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리 만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의원님한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네. 예, 굉장히 그 남다른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DNA 때문에 밝혀졌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못 믿었죠. 정말 이게 사실인가? 저야 당시에 1990년부터 91년까지 1년간 화성경찰서에 있었고요. 수사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기동대 소대장으로 그 지역의 여성분들 보호해드리고 사건 발생하면 현장 보존하고요. 증거 수색하고 이런 이제 수사 지원 활동을 했었는데 뭐 전혀 범인의 꼬리도 못 잡았죠. 그리고 계속 발생해서 너무 피해자분들께 죄송했고 그 DNA 일치라는 보도를 듣고는 사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의 네. 과학 수사가 이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지금은 뭐 DNA뿐만 아니라 그 최첨단 사이버 디지털 수사는 세계 최고급이고요. 그리고 뭐 고분자 분석이라든지 혈흔 패턴 분석 거의 뭐 최첨단 그 수사 기법들을 거의 다 우리 대한민국 과학수사에서 보유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과학 수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과학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좀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학수사는 현장에서 이제 흔적을 찾는 것이고요. 찾은 흔적 중에 족적도 있고 뭐 섬유도 있고 지문도 있고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책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 범인이 누구다를 바로 확정지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수사의 수준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학적인 증거로 진실을 말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요번에 그 화성 사건 8차 사건도 지금 뭐 진행 중이겠지만 아직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의 발전도 문제였지만 그런 그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어떤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뭐 이런 또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생략되고 어느 하나의 증거만으로 사람을 지목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것이 당연히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10개월 만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10개월 동안 사건의 정보가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요? 그 쌓인 정보를 갖고 조서를 만들어요. 그 조서가 또 유죄 판결의 근거가 돼버리고 그 당시에 아주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그 당시 과학의 의미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바로잡는 것이 또 우리가 또 과학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사실은 너무 좋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요즘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워낙에 지능적이잖아요. 범죄자들이. 지문이나 흔적을 안 남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우 무서워. 유영철 같은 경우가 지문을 그랬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이 여성분들의 시신을 전부 18토막을 이렇게 훼손을 해서 잔인하다. 안미장을 했었죠. 그런데 신원 확인을 못하도록 또 지문도 지문을 훼손을, 다 훼손하고. 지문을 훼손해서 손목도 물론 잘려 있었죠. 그런데 지문이 많이 훼손이 돼 있는데 우리 경찰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피해자 신원 확인이거든요. 부검하는 날 곳곳에 가가지고 한쪽에서는 부검하고 있고 저는 손목 붙잡고 그 여성분의 손목을 애원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잘 지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제가 안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지면을 채취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많이 찍은 줄 몰랐어요. 난 세어보니까 161번을 제가 찍었거든요. 한 사람 치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을 꼭 찾아야 된다, 누군지 밝혀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그분하고 계속 그럼 얘기하면서 그 완지문 쪽지문을 가지고 쪽지문이죠. 그래서 피해자 신원 확인했죠. 신원을 신원 확인 다 했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사건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본인들도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과학 수사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범죄도 같이 진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체포되느냐? 결국은 경찰 수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고 범인은 한 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첨단화된 기법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범죄보다 더 앞서가죠. 약간 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혈흔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나요? 네, 일단은 그 혈흔의 형태인데요. 유혈 사건이 피난 사건 벌어져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 현장을 준비했거든요. 저기 안에 혈흔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제가 김희수 경관님과 함께 직접 현장 감식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박사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장갑을 껴야 되나요? 일단 네. 장갑을 먼저 낄까요? 혈흔이 많은 현장은 장갑을 반드시 2개를 껴야 되는 거예요. 2개를요? 왜냐면 네. 겉에는 피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네. 위에 있는 것만 하나 이렇게 벗는 거죠.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한 개만 껴서 나중에 갈아 끼려고 이거 걷다 보면 벗었어요. 벗었는데 이게 땀이 나가지고 다음에 장갑 끼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땀이 두 났기 개씩. 때문에. 그래서 2개씩 끼는군요. 네. 야, 이 안에 뭐가 진짜 많네요. 뭐 그렇죠. 이것저것 뭐 네,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 무거운 걸 맞습니다. 들고 다니세요? 네. 야, 이거는 유전자 채취하는 거. 네. 이거는 현장 탐색하는 거. 이거죠, 이거. 자, 현장 탐색하는 라이트. 이거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네. 들어가 보시죠. 예. 네. 현장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거 비춰가지고 뭔가요? 이렇게 이제 발자국이 있나 이렇게 대박. 보는 거예요. 야, 네. 혹시 보이시나요? 발자국이? 네. 이렇게 아, 해서 이 불빛으로 보는구나. 네, 신기하네요. 아 여기 현장이 여기 이거구나. 네, 이거예요. 네. 이 안쪽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범인 신발 신고 들어오면은 먼지가 묻거든요. 그게 이제 2차원 같지만 아주 확대해서 보면 그 먼지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빛을 옆으로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아. 위에서 보이거든요. 입체거든요, 이 먼지랑.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저 비춰주는 불빛이 그냥 불빛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족적을 채취를 해서 네. 어떤 신발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거죠. 약간 그 족적을 채취하는 게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떤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걸음의 방향. CSI는 그래서 저 족적을 보호하고 족적을 채취해서 어떤 신발인지를 찾는 게 CSI고 프로파일러는 어느 방향으로 이 신발이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왜 동선.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였느냐. 요즘에는 그 족적 채찍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찍힘음이나 눌림음이라든가 그게 동일하면 같은 위치에 동일하면 마치 지문과 같이 요즘에는 족적으로도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하고 우선은 생각하고. 조명을 켜서 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감님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 보니까 혈흔 자국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음. 현장이 무슨 싸움이 난 현장 같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비산혈흔이 많이 있네요. 비산혈은 비산혈흔, 피가 튀는 예, 튄 혈흔, 날아간 혈흔, 날아간. 예, 날아간 혈흔. 그다음에 여기 고인 혈흔이 있고요. 지금 저기 범행 도구가 보여요. 벽돌인데 벽돌에 의해서 아마 머리를 내리친 것 같습니다. 예, 벽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해서 한번 저기서 한 번 더 가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현장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 벽돌이 범죄 현장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저 벽돌을 범행 도구로 쓰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체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현장에 있는 범행 도구를 썼던 상황과 준비해 와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은 전혀 다른 그치, 거기 그치. 때문에 그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의 차이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이 상태만 보면 네. 캔이 두 개죠. 두 명이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담배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담배. 종류에 따라서 두 사람, 세 사람도 이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 아니고 명시범인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아는 그- 사람이 음. 커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모르는 그러다가 네네. 뭔가에 의해서 다툼이 발생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면시범이다. 면식범이다. 네. 그러면 여기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흔적 보면 이런 데서 그렇죠. 담배꽁초 유전자 가능하고요. 네. 이거는 유전자 가능하고 지문도 가능하고요. 지문도 가능. 네, 이것도 유전자 지문. 좋습니다. 일단 네. 기억하시고 네. 나가서 좀 이야기를 더 네. 아까 저 안에서도 느꼈지만 범행 도구에 따라서 혈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그 칼 같은 이제 뾰족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둔기라든가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칼 같은 거는 이렇게 꺼냈을 때 이렇게 피가 이제 많이 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망치와 같은 둔기는 한번 주로 머리를 이제 가격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가격하게 되면은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고이게 됩니다. 또 이제 가격하게 되면은 충격되어서 비산된 혈흔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채꼴 모양의 이제 방사범포의 고유의 혈흔이 생기고 이런 혈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비산되기 때문에 그걸 역추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 가격당인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위치도 알 수 있고 높이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세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네. 원한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왜냐면 여러 번 가격했다는 거는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혈액태 분석가로. 그러니까 저런 핏자국이 아주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00% 확실한 증거가 과연 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실제로 어때요? 진짜 이게 결정적 증거다. 혈흔이 많아요? 대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정말 혈흔 형태 분석 그다음에 그 과학수사의 전 영역이 전부 다 동원이 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결정적으로 혈흔 형태 분석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현장 재구성이 됐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한 사람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같이 들어갔던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네. 그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의식을 회복을 했는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한 채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아유. 예, 의식을 잃은 사람이 먼저 이제 가격을 당하고 그다음 누군가의 자에게 이제 사망당한 사람이
가격을 이제 당했는데요. 그걸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둔기가 사용됐거든요. 전선 절단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하면 피가 튈 건데요. 이 부상당한 사람은 다 자기 피로 나왔어요. 자기가 가격을 했다면 피가 튀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격을 네.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당한 당한 거예요. 거예요. 당한 거죠. 예, 당했을 거네. 때 또 그것도 이제 최초로 가격 당했다는 게 맞는 게 범행 도구에 자기 피가 묻고 또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이제 생긴 그런 피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용의자 이제 또 그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세탁을 안 했으면 바로 이제 찾았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전자 이제 분석에서 그 옷에서 그 사망한 분의 이제 인체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이제 증거였고요.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용의자를 지목을 하고 저도 법정에 증언을 나갔었고 서 박사는 나갔었고 많은 곽수의원들이 그 전문가 증언을 해서 유죄가 밝혀졌대요. 박사가 총동원대. 대단히 하셨네요, 진짜. 이야, 진짜 맛있겠다. 네. 선생님 여기 저 요리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출연진분들께서 이미 좀 신분이 있다고 하셔서 네. 약간 퇴근하고 간단하게 드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설렁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네. 그건 이제 우족으로 이제 8시간 이상 푹 고운 거고요. 들어가 있는 곡은 이제 양지로 한번 마무리해봤어요. 보쌈 같은 경우는 울진에 나오는 해방풍으로 겉절이 뿌리로 피클링을 해서 마무리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진짜 맛있다. 좋아하는데. 우족탕. 맛있어. 맛있어요. 아까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셔서 더 맛있으신 거 아니에요? 허기졌어. 현장 갔다 오면 식사 못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그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서서 현장 감식을 했던 사건이 남편 청부살해 사건. 12시간. 그 시간에는 네, 배고파도 식사 시간이 돼도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예, 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아야 되는 왜요? 거예요. 왜요? 현장 것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몇 번 살인 사건 현장 나가다 보니까 이 생리 현상도 또 끊기더라고요. 예, 그 현장에서는 딱 이렇게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고 현장 감식반 이렇게 출동하면 주로 어떤 사건이 제일 많아요? 변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늦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저는 제일 그 안타까운 사건들은 시골에 농사지어서 고추 말려놓은 거 훔쳐가는 사람. 아, 제일 나빠요. 농작물도 맞아. 할머니가 너무 1년 농사 지은 건데 네. 그걸 다 훔쳐가는 사람이 제일 있더라고요. 질이 나빠요. 예. 질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전에 그렇게 잡은 사건도 있어요. 수박밭 다 키우는 수박을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고 목마르니까 이제 수박을 먹고 씨를 이렇게 뱉어. 타액. 뱉은 수박 씨에서 타액을 채취하여? 아유. 예전에 그 네. 허브집에서도 제가 CSI 할 때 프로펜 초창기인가 그 안주로 나온 포도 씨 맞아요. 포도씨가 아니고 포도 껍질이에요. 포도 껍질. 포도씨라고 잘못 나와서 계속 포도씨가 됐는데 포도 껍질 2개. 그때 당시는 범인을 검거를 못했어요. 2년 후에 천안에서 가스 검침원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그 사람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사건하고 맞아가지고 예, 2년 만에 살인사건 저도 기억이 해결했어요. 납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도 무슨 사건이라고 하면 다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또. 그게 희한해요. 순열 조합이 기가 막히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혹시 우습지만 이 모기가 근거가 된 무슨 사건 해결이 있나요? 모기에서 나온 용의자의 피를 채취해서 검거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외국에도 사건의 있었고 그 내용이?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CSI 출동을 해가지고 차를 감식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녀서 그 모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모기는 범인의 피를 먹은 모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해결됐던 사건도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접 해봤잖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네.
모기를 잡았는데 피가 나길래 그 사무실에서. 네. 그래서 이거 누구 피냐? 왜냐면 그 사무실에 한 20명이 있었거든요. 그거 했더니 저쪽 끝에 있던 우리 여직원 걔 나왔더라고. 그래서 모기 물린 적 있지. 그래서 진짜. 모기로도 밝힐 수가 있겠네요, 진짜. 시신을 갉아먹은 부대기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부덕이 있는 사건 갔다 오고 나서 저희는 밥을 먹잖아요. 식사 시간 되면. 그러면 현장에 부덕이가 뭐 몇 센치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 같아. 막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뭐 어떻게 막. 우리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저희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저도 먹으면서 웬만하면 얘기를 하는데 참았는데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부덕이가 나오니까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야. 나 지금 내려놨어. 부덕에선 제가 못 견디겠어. 진짜 맛있게 먹고 있다가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저희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미제 사건이 또 이제 수사에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태환입 일명 태환입법으로 인해서 그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각 지방 경찰청의 미제 수사팀이 전부 다 이렇게 가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미제 계속 사건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지금요? 예, 지금도 거기 하고 DNA까지 의뢰가 들어간 당연히. 거예요, 예, 지금 그렇죠. 현재? 그래서 우리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네. 콜드케이스 박스라 그래서요. 박스 안에 증거물들을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 케이스. 네, 콜드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네네네. 그래서 그 증거물들이 박스 안에 사건 기록하고 다 들어서 굉장히 큰 건물 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만들었습니다. 한국경찰서 만들어서. 요거네요? 네, 아니 요번에가 아니고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증거물 보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의 증거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아니 진짜 국민들이 가장 잡고 싶은 범인 중에 하나가 또 개구리 소년 사건.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난 그래 진짜 도대체 궁금해. 어디로 갔을까 그 친구들이. 근데 이 DNA가 다시 그 채취가 돼서 분석이 된다면 혹시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다 지금 아마 감정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예, 뭐 당시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8년이 지나 29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29년 동안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이 돼가지고 11년 6개월 만에 이 죽음으로 이제 나타난 그 일인데 우연히 이제 TV를 틀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하선 살인 사건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라고. 그때 팍떡 있어지는 게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도 미제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다소나마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지. 왜?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이유를 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종이 돼가지고 사망하게 돼가 죽음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지금 재수사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분이래요. 우리는 제발 우리 5 아이들이 이 억울함을 참 달래줄 수 있는 기회가 안 오느냐 싶고 때가 이때다 이래 싶어요. 아마. 사실 화성 사건이 해결됐다고 딱 하니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의 수사를 같이 했던 동료 형사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제 동료의 희생 같은 거 보면서 아팠죠. So I shared this final tear with nothing more to fear than an empty grave
이번에 아마 그 운동화하고 몇몇 가지를 이제 국과수에다가 보내서 혹시 DNA가 나올지 지금 그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형사가 포기하는 순간 범인은 어디선가 잡히지 않았지만 발 뻗고 자요. 발 뻗고 자게 해주면 안 되죠. 죄진 놈은. 그래서 형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공소시효하고 관계없이. 그게 형사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좀 수사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뭐 어찌됐건 뭐 실체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뭐 궁극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사실 미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수사 자료와 그 당시의 정보만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류나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 자료를 회귀하고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판단과 분석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미제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꼭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화성 보면서 사실 이 증거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잘 보관해야 나오는 거고.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몸도 썩잖아요. 그렇죠. 옷에 묻은 그 세포도 썩죠. 예. 사실 이렇게 미제 사건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피해자 가족분들의 한뿐 아니라 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담당관들한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주시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문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진범을 잡긴 했지만 그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범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담당 하승균 형사가 범인에게 보내는 편지. 악마, 난 자네를 이렇게 부르네.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자네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0여 년 전에 내가 붙인 이름이지. 자네 혹은 자네들을 만나려고 난 그간 무던히도 애를 써왔네. 몇 달씩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네를 잡으려고 미친놈처럼 다녔어. 마누라와 애들 생일은 몰라도 자네가 저지른 범행 날짜와 시간, 형태는 아직도 줄줄 외우고 있네. 그거 아나? 요즘도 우리 후배들은 유사 사건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갈 때마다 자네의 유전자 샘플과 대조를 한다는 걸. 부디 나보다 먼저 죽지 말게. 우리 꼭 만나야지. 안 그런가? 얼마나 집요한. 그렇죠? 이건 정말 어떤 사명감 없이는 쓸 수 없는 편지예요. 저는 되게 약간 뭉클하거든요. 네. 아까 그 지문 그 잘린 손을 잡고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문을 찍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억울하지 않게. 그쵸.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이신 것 죽음도 같아요. 억울하지 않게. 예. 왜냐면 저희는 현장 가서 그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잖아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된다.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죠. 화성을 계기로 해서 과학 수사가 또 다른 그런 그 지난 경찰 수사의 잘못들을 반복되지 않는 것을 성찰하고 또 그런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것이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님께서 이렇게 믿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도 이들이 지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개인적인 노력과 이제 열정으로 해오셨는데, 버텨왔는데, 예,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요.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이 이제 눈부시게 발달을 했는데요. 과학사가 이제 뒤늦게 옛날에 발전했다면 지금 동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의 수준,
그 과학사의 수준은 결코 선진국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사를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저걸 얘기 안 했다. 네. 우리 치안 한류라 그래가지고 과학사가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왜 우리가 미디어만 한류 야. 이러가는데 한국 과학사가 엄청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 이미 알고 있나 봐요. 예, 소문이 나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과학사 전문가들을 좀 파견해달라. 그리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 선발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뭐 필리핀, 막 케냐. 그런 국가들이 우리 CSA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막 자랑스럽네요. 저도 올해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청 2주 갔다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든든해요. 아, 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식사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